지난주에 저희 방송 출연했던 이성윤 당선인은 임기 넉 달밖에 안 남은 검찰총장 얘기를 일선 검사들이 듣겠냐. 결국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에 줄 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김주현 수석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에 향방이 걸리는 것이지, 뭐 지금 이렇게 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 진심으로 좀 듣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당선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주현 수석 눈치를 많이 영화대 눈치를 많이 보긴 보겠지만 검사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진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진행은 될 거다. 평검사들은 앞날이 길기 때문에 3년 남은 그 대통령 이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3년 남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검사장들, 승진을 막 앞에 두고 있는 차장들한테 중요한 것이고 검사들한테는 앞날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년을 보고 명예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기 그 본성, 특수부 검사들이 갖는 그 야수의 본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응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억지로 끌어낼 정도까지의 결기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게 지지부진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그 인사판을 짜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새롭게 충성하겠다고 막아서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중단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 인사 이동이 있기 전까지 상황에서는 저는 그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김주현 수석의 역할은 어떤 정도로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굉장히 유능한 분이죠. 유능한 분.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행정, 기획 여러 면에서 그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그 보수 세력, 보수 정당 이런 데서 굉장히 또 인정을 할 만한 유능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굉장히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좀 두루 살펴가면서 일을 잘 진행을 하긴 할 텐데 다만 어떤 임명권자의 뜻을 받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김주현 수석께서 옛날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관도 하고 대검 차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와 그 측근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2012년도예요? 관계가 2012년 대선이었으니 그러니까 2013년 이후겠죠. 2013년 이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2013년, 14년 이럴 때 굉장히 그 불이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가 않은 사유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수석이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김주현 수석은 사실 우병우 사단? 이렇게 우병우 사단이었다고까지 저는 보지는 않고 어쨌든 그 보수 정부에서도 가장 그렇게 최고로 칠만한 능력과 경험 있는 검사, 신뢰받는 검사였던 것입니다. 신뢰받는 검사. 이제 국민적 시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그 김주현 수석을 이렇게 민정수석으로 등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지금 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고 정말 능력이 있는 지금 검사 출신이 좀 필요한 때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론 청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주현 수석님이 유능하긴 해도 뭐 그렇게 여론 청취형의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검찰 어떤 그 관리형의 그런 유능함을 발휘해 주실 분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그때 그 수사를 했던 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던 김주현 수석을 다시 픽업해가지고 주요 보직을 준다는 것은
권력이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예. 예,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예. 그러면 일종의 이분은 권력 보위용으로 활동을 하겠네요. 예,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실제로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민정수석실도 부활을 하고 김주연 수석이라는 보수 정부에서 정말 가장 최고로 치는 검사, 엘리트 검사를 이제 인사를 한 것이고요. 뭐 이제 그 최은순 여사 가석방 문제도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협치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기를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내기를 가겠다. 예. 예. 내기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추구해왔던 길, 나한테 편한 길. 이런 것 쉽게 말하면 여론과는 상관없이 예. 내가 그냥 믿는 바, 나에게 유리한 바대로 그냥 가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장모 그 가석방 문제도 진행이 한 1년, 2년 남았으면 좀 빨리 풀어주고 싶어서 네. 그 뭔가 뭐 노력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그 2달을 못 참아서 거의 빼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 참모했으면 이거 정부를 위해서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2달 참으라고 하십시오. 2달 못 참습니까? 교도소에서 그렇게 핍박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게. 2달 참고 어떤 그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가석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국민의 눈치 보지 않고 산다라는 그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여론이 나쁘든가 말든가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바뀌게 하는 방법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론상 도저히 안 돼서 8석 이상이 이반되는 상황이 생기기 직전 상황 이때까지 저는 이런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불운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머리가 좋으면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머리가 안 좋으신가요, 이분이? 근데 잘 안 바뀐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잘 안 바뀌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 박균택 당선인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사실 지금까지 쭉 보면 뭐 이제 검찰 용어로 이재명 대표 꼬린 구속을 목표로 이제 검찰이 쭉 이제 수사를 해온 셈인데 앞으로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죄라고 철저히 믿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무죄다. 뭐 자잘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 최근에 무슨 선거법 위반 뭐 김모 씨를 잘 아는 직원이냐 그래서 뭐 공문 표지와 내용을 막 조작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뭐 유도하고 이랬던 형태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대장동 사건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큰 틀에서 한번 봐보시면 과거에는 민간 업자들이 다 모든 것을 이익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이 머리를 잘 쓴 거죠.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가지고 이익을 절반 가져와서 성남시 채무 문제 이걸 해결하는 데 쓰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행정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맞는 일인 것 같은데 왜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냐고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남들은 다 100% 당연하게 이익을 주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로 알고 이렇게 행정을 펼치던 그 상황에서 절반을 가져왔는데 절반을 좀 넘냐 조금 못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절반 가까이를 어쨌든 가져왔는데 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더 많이 안 가져왔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설거지다가 그릇 깨지면은 네. 그 사람 쳐버리겠다. 네. 차라리 놀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건 큰 틀부터가 먼저 범죄가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발을 누가 시켰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때문에 그것을 용도 변경을 요구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그 이제 준 주거지로 해줬으니까 그 땅값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녹지에서. 그러면은 그렇죠. 국토부 쪽에서 식품연구원 쪽에서 그 땅값을 비싸게 받고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녹지 가격으로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민간업자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다 내버려 두고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뭐 유보병이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걸 가지고 좀 따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처벌하는 배임죄로 기소한 내용이 뭐냐? 그 성남시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신용만 해주면 200억을 그냥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안 받았다는 것이 지금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성남시가 이미 그 땅을 용도 변경해주고 그 땅의 절반을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53%나. 그러면 이익을 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원래는 25%만 받게 돼 있는 걸 더 이렇게 50%를 받아냈으면 남들보다 2배를 더 받아냈는데 또 거기다 대고 그 이익금을 200억을 나눠주겠다고 이름만 올려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당하게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뇌물이고. 그러면 당연히 안 받아야죠. 부당하게 주는 돈을 안 받았다고 배임죄로 처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그냥 악마화 시키는 거죠. 언론에서 아는 사람이라 봐줬다. 근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사업자 거기에 관여했던 그 뭐 브로커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과의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 안부를 잘 몰라가지고 뭐 남한테 묻고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건 다 감춰버리고 원래부터 친했다, 과거에 선거를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격을 하면서 200억을 안 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도체가 어떤 그 무슨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저런 색깔로 사건이 보이는 걸까? 제 눈에는 아니거든요. 쌍방 사건도 지금 회유를 하고 지금 뭐 축조받기 위해서 3년씩 회유 협박을 해온 사건인데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에서 뭐 보고가 됐냐 안 됐느냐 방북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아니냐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돈 자체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쌍방울 회장이 쓴 것이 아닌데 자기 사업과 자기의 주가 조작과 자기의 그 북한 진출을 위해서 주가 띄우기를 위해서 돈을 줬다 이 말이죠. 근데 마치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쓴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누구 말이 맞을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의 말 중에 누가 맞을지를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밥 먹은 적도 차 마신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뭐 바꿔줬다는 거잖아요. 딱 하나.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뭐 누가 바꿔주는 전화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800억 불을 받은 사람의 100억 가까운 돈을 받은 사람의 관계고 태도일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냥 거의 어떻게든 이것을 큰 틀에서 벌써 아닌 것이 드러나는데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꼬투리 잡고 보고가 됐느니 마느니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기소를 못 하고 있죠. 웬만하면 기소를 해버렸을 텐데. 지금 기소가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쌍방울 사건 못 하고 있죠. 그렇죠. 나머지는 됐지만 쌍방울 사건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어떤 제3자, 3자 결국은 판사가 될 텐데 어떤 그 제대로 된 그 사고를 가지고서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판사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는데요. 1심 기일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전망하세요? 이화영 부지사님 자체야 그 어떤 뭐 다른 뭐 건들이 있으니까 뭐 유죄가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이 대북 송금 자체가 그 쌍방울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류의 판단은 뭐 저는 없을 거다. 안 나올 것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뭐 대북송금 이거 다 이재명 대표는
무관하고 무죄임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전망.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네. 이 큰 틀에서 아니라는 거. 예, 예. 그다음에 뭐 보고 절차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예. 아니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돈 한 푼 받은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가 이뤄진 것은 그야말로 검찰 특수부와 뭐 일부 레거시 미디어, 보수 언론의 협공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람에 대한 악마화 이런 당연히 걸로. 그러겠죠. 만약에 저 대통령이 됐고 뭐 여당이었으면 네. 당연히 진작 무혐의 결정이 났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사유로 해가지고. 네, 네. 그런데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네, 결과는 다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찰 회유 술자리 그건 진짜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게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제 네. 반박을 하다 보니까 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날짜가 며칠 상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또 공간이 네. 어디였냐가 뭐, 조금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저는 저 건이 그 어떤 너무도 많은 소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헷갈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경험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네. 큰 걸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대세를 보면 숲을 보면 나무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의도로 이화영 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그 수사가 엄청나게 많았죠. 170 몇 회 불려서 73번인가를 면담 조사를 했고 19번만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냥 돌려보낸 나머지는 뭐였냐 이거죠. 불러서 왜 그냥 가둬놨어야 했으며 면담도 못하게. 그다음에 54회인가 그 조서도 없이 검사가 면담했던 거. 그때 무슨 말을 했겠느냐. 그게 왜 회유 협박 말고 했을 게 더 있었겠느냐. 둘이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차 마시고 싶어서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수사에 협조했던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봐줬거든요.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를 안 하고 국가보안법도 빼고 해외 재산 도피도 빼고 외환관리법으로만 가볍게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그 태도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쳤던 거. 계속 악의적으로 왜곡을 해서 신문에 언론사에 흘리지 않습니까? 피의사실 공표. 제가 구도 고발을 했는데 아직도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과정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이화영 지사의 말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상에서의 어떤 폐해와 폐단은 너무 많이 이제 지적이 됐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잘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이제 그 꼬리를 감추거나 이랬는데 우리 박균택 당선인께서 판단하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어떤 그 보안 수사 요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가 수사의 종결권 같은 것 이런 권한을 제대로 줘가지고 어떤 수사기관에서 사법기관으로 그다음에 직접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 만드는 것 이게 저는 참다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안수사 요청권, 수사지휘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보안수사 요청권을 제대로 보장을 하고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제대로 줘서 어떤 그 사법관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인권보호기관, 인권감독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갖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믿는 입장인데 요새 너무 불신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안 주겠다. 국가수사청이나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있을망정 검찰한테는 그런 권한도 줘서는 안 된다. 기소 여부만 결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인권보호 역할을 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못 하게 하는 사태를 가져올까 봐 걱정하는데 그러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법관적 역할, 인권보호자적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이 지금이라도 빨리
변신을 하고 그러기를 바랄 뿐이고 네.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검사장의 이런 뭐 작은 반란, 네. 뒤늦은 작은 반란 예. 이거라도 좀 제대로 좀 해서 예.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 뒤늦은 작은 반란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당부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실상 선배 검사로서 주는 조언 아닐까 싶은 생각도 예.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로 가시는 거죠? 예, 법사위로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네. 광주 광산구 갑에 그 좀 그 지역 그 현안이 있어요? 현안이 많습니다. 아. 비행장 이전 문제, 그렇군요. 공공근로자 주택 건설하는 문제, 네. 철도를 지어하는 예, 예. 문제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예. 그 현안을 생각하면 국토위나 예. 또 국방위로 예. 가야만 예. 지역 주민들한테 지지를 예. 받을 텐데 예. 지금 워낙 국가적인 현안들이 워낙 중대하고 예. 또 검찰 개혁 문제, 윤석열 정권 또 견제 문제 네. 워낙 또 중요한 과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법사위로 예. 선택을 했습니다. 네.